뭐지? 저를 믿어주기로 했군요. 네? 뭐야, 왜 붉어졌어? 아이, 좋아하네. 이 봐. 누명 썼다는 게 뭔가 어, 표면적인 목표와 일단 같아. 그래, 신뢰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구미 오면은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what? 뭘? 뭘 그렇게 놀래요? 잠시 날 바라보더니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세희를 놀아보았다. 좀 빈말이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뭔가 정보는 좀 얻었어요? 아무것도. 솔직히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을에 대해 뭔가 캐보자는 정도만 합의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정했잖아요. 맞네. 단순히 실종이라는 키워드로 관심을 가지는 건가? 나에게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는 건가? 공통점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뭐야? 뭐예요? 제가 이번 조사를 위해 작성한 사건 일지예요. 야, 이렇게 중요한 걸? 네, 제가 조사한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뭐지? 저를 믿어주기로 했군요. 네? 뭐야, 왜 붉어졌어? 아이, 좋아하네. 이 봐. 날 좋아하네. 보자. 아버지 한경태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권상현 씨와 동업자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8월 8일 정기 의무 하루 앞두고 다툼이 발생. 한경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 8월 9일 한경태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 전화가 왔고 8월 10일 새벽 2시에 한경태는 전화벨 소리를 깼고 권상현 씨 아내인 강숙희 씨가 전화를 했고 권상현 씨가 집에 안 들어온다. 친구의 실종 확인 한경태 씨는 식당 일을 쉬면서까지 친구를 찾아다녔고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근데 한 달 뒤에 횟집을 재개했는데 횟집의 단골이었던 뉴스 기자가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는 단골집의 주인이 실종된 사건이라고만 여겼는데 9월 14일 기자는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반짝이는 물건을 발견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어이? 뭐야?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혈흔이 있었다. 야, 이거는 너무 사건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단순 실종이 아니고 시칼 검식 결과 시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실종된 권상현 씨. 시칼에서는 두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점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시칼에서 지문은 당연히 한경태 씨고 나와. 그 본인 건데. 오히려 범인은 장갑 끼고 했겠지. 알리바이가 없어서 범죄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살인을 했구나. 잠시만. 아빠가 살인했으면 딸이 변호사 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불가능급일 텐데.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었고 구치소에 구금.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뭐지? 들어보셨겠죠? 아마.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당히 유명하다, 이 사건은. 아, 오만호 기자가 그 취재를 주도한,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했어? 뭐야 이 거만함은. 부러웠다. 오마노 한세의 아버지를 벼랑으로 모은 오마노 기자의 저 보도가 부러웠다. 한서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믿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에? 아니 같이 있었으면은 100%지.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되던 그날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러면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왜?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아이고.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질 못하셨고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일방적인 아니, 증언뿐이었다는 아름다운 거죠. 딸의 얼굴을 봤다. 아름다운 딸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에게 물을 줬다. 뭐 이러면 되지. 아. 그럼 세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주변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정황이라는 게 다음 장 넘겨보세요. 뭐지?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고집했고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 목욕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목욕은 잘 모르겠네요. 일주일 전부터 목욕에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혈흔에 대한 묘사가 안 보이는데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은 소량이었겠죠? 맞아요. 뭐지? 살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를 옮겨 그린 거예요.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보이죠?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잠시 정리해보자. 한세희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 씨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패턴,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사라지기 전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 권상현 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왔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어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네, 그 자해 흔적이었죠. 자해였단 말이죠. 한세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자해 흔적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일까? 잠시 한세희가 생각을 정리하길 기다렸다. 준성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짐작 가는 건 없어요? 권상현이라는 분이 평소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던가.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실종자들이 마물을 부르려는 뭔 짓을 하는구만.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실 테지만 다들 어디서 마약이라도 한 마냥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면 좀 무리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그래, 종교. 실종자들이 모이는 마을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실종자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었고, 그러면 종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있을 거예요. 장부, 최소한의 장치를 하시면 장부, 회원 목록, 교인들에 대한 관리, 명단. 아, 그래, 그럼 그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마을 내부 쪽부터 조사해 주세요. 뭐 그럽시다.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러죠. 뭐야 뭐야 뭐야. 아이 뭐야. 노트 달라고요. 아, 아이 그 노트 말을 해야죠. 그 손을 그렇게 악수하자는 건 줄 알았네. 아이 내 손 잡고 그거 가만히 있는 건 또 뭐예요? 응? 아 여기요.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아니요 뭐 해본 말이에요. 그럼 아이 참. 오만호 기자가 그리 좋은 놈은 아니었네. 아, 자, 자자. 씻고 자. 지금 4일밖에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 눈을 감았다.